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특히 우리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전에 본 동영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컴퓨터 본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전원 코드 연결해주고 여러 가지 그 뒤에 전원 장치들이 있죠. 그죠? 뒤에 마우스 꽂는 것도 있고 막 있습니다. 요 안을 열어보면 가운데에 CPU가 있고요. 이 CPU가 모든 것을 처리해주는 기본 장치라 그랬고, 그 다음에 CPU 옆에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모리 저장 장치 옆에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어떻게 연관을 돼서 우리가 움직이는지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뚜껑을 열어서 본 이런 컴퓨터 본체가 되겠고요. 자, 우리 입력 장치가 있습니다.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가 막 처리가 되고 우리가 저장된 거를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 있으면 이 저장된 거를 우리가 보조 기억 장치로 저장을 하거나, 그죠? USB라든가 아니면 출력하거나 모니터를 통해서 출력을 하거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프로세서가 있고요. 메모리가 있고요. 보조 기억 장치가 있는데, 자, 이 프로세서가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명령어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CPU라고 했죠. 그래서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라든가 이런 CPU들은 이 프로세서 여기서 막 처리를 해줍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를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계산하거나 아니면 저장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자, 그런데 수행하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 자체적으로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그 메모리를 우리가 램이라고 부르는 메모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면 우리 하드 보조 기억 장치라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해봅시다. 수학 시험을 봐요. 그럼 수학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가 옆에 메모 연습장을 놓고 연습장에다가 막 풉니다. 그죠? 정답을 풀겠죠. 그리고 정답을 막 풀어 나가면서 거기에 계산 수식이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을 막 입력을 하고 다 저장이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최종 답을 다시 옮겨 적습니다. 뭐라고 딱 옮겨 적죠? 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로세스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뭐 이렇게 필요한 그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 메모리를 우리가 램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메모리는 임시 기억 장치입니다. 임시 기억 장치.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막 작업을 하다가 전원이 딱 꺼져요. 컴퓨터 전원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나가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갑자기 전원이 다운이 돼가지고 꺼지면 이 메모리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메모리는 전원이 끊기면 바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임시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저장하는 곳을 우리가 하드디스크라고 부릅니다. 그죠? 하드디스크. 여기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면 그 윈도우즈라든가 필요한 게임들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은 C라는 곳에 다 저장을 합니다. C 땡땡 하고 요 밑에 다 내용들이 저장이 되죠. 자, 또는 C나 D나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된 것들은 우리가 하드디스크고요. 이 하드디스크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송을 해주게 되면 이 프로세스가 필요한 내용들을 메모리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메모리에다가 올려놓으면 프로세스가 그 메모리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요거 다음번에 그 전 거에 있었죠. 그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느냐? 이 보조기억 장치는 요즘은 SSD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해 주는데, 옛날에는 드럼이라 그래서 전자석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속도가 되게 느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원이 꺼지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연구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딱
고정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얘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자꾸 적어서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정답을 적는데 정답이 적어서 틀려지면 지우개로 또 지우고 또 쓰고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쓰지 않고 이 컴퓨터는 항상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자기 옆에 메모리를 두고 램이라는 메모리를 두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임시로 저장해서 계산할 때 임시로 막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쓰지는 않아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메모리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연습용 데이터로 계산을 하거나 자기가 처리할 때 메모리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 메모리는 되게 비쌉니다. 하드디스크보다 엄청 비싸요. 여러분들이 삼성에서 판매하는 그 메모리들이 바로 램이 바로 요걸 의미합니다. 삼성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메모리가 되게 비싼데, 그래서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살 때 CPU 속도가 나오고요. 이 메모리가 몇 메가인지 나오는데 보통 8메가 정도뿐이 안 됩니다. 8메가 또는 4메가에서 8메가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도 엄청 비싸죠. 자, 그리고 뭐 많이 해봐야 16메가까지 가는 컴퓨터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그 컴퓨터 환경을 보시면 8메가 정도가 대부분 일반적입니다. 8메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명령을 내릴 때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간단하게 계산하는 원리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공간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메모리가 계속 쌓이겠죠. 그죠? 그래서 메모리가 계속 쌓이면 컴퓨터가 벅벅되겠죠. 그래서 벅벅되면 메모리가 다 차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메모리를 없애기도 하고 아니면은 보조기억 장치를 임시 메모리로 할당해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상 메모리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막 계산하는데 갑자기 하드디스크가 막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납니다.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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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옛날 하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소리 난다는 건 뭐냐면 메모리가 너무 이렇게 꽉 차서 이 메모리의 공간을 하드디스크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잘 하시려면은 컴퓨터에 어느 정도 작업을 하면 부팅을 다시 계속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메모리를 없애주고 다시 새롭게 메모리를 0으로 만들어서 다시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없애주고 작업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물론 메모리가 크면 상관이 없겠지만 메모리가 작은 컴퓨터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자주 이렇게 부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팅한다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여기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을 이쪽 메모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윈도우즈를 우리가 처음에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프로세서가 윈도우즈를 인식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전원을 딱 누르면 하드디스크 C에 윈도우즈에 있는 폴더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전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메모리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야지 프로세스가 거기에서 관련돼서 윈도우즈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거기서 지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원을 딱 누르는 순간에 화면에 뜨죠. 부팅하고 있다는 화면이 뜨는데 그 부팅하고 있는 화면을 뜨는 그 순간에 여기 하드디스크에 있는 윈도우즈에 대한 파일이 이 메모리로 올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메모리로 올려줘야지만 프로세서가 얘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왜 하드디스크를 자꾸 하드웨어를 설명하느냐? 자, 우리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어요. 본체가 있겠죠. 아까 전에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이 컴퓨터를 부팅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를 막 치시고 워드 프로세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컴퓨터 본체 C 밑에 또는 D 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간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 사람은 컴퓨터를 다룰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는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특히 컴퓨터는 뭘로 이루어졌죠? 0과 1로 이루어진, 비트로 이루어진 컴퓨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 본체를 우리가 다룰 수 있게끔 막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운영 체제 또는 운영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OS라고 해요. 운영 프로그램, 운영 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즈,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보면 iOS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드웨어를 컨트롤 해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는 이 운영체제 위에서 얘가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저장하거나 아니면 움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위에 사람은 이 운영체제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이 없어요. 주로 여러분들이 탐색기라든가 아니면 이 하드웨어를 통제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모니터 해상도 조정하는 거라든가 주로 이런 것들을 우리 운영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해주고 거기서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쓰기 위해서는 이제 이 위에 응용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어플이라고 하죠. 어플. 그죠? 어플. app. 어플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사면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막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컴퓨터 본체가 있고요. 이 컴퓨터 본체를 다루기 위해서 운영 프로그램까지 깔아서 보통 판매를 합니다. 그죠? 스마트폰을 살 때도 그렇게 사겠죠. 그러면 그 위에 여러분들이 어플을 막 깔아야 되겠죠. 어플 또는 소프트웨어들. 만약에 PC다 그러면 워드 프로세서, 엑셀 또 이런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게임을 좋아하시면 게임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사용자는 이 응용 프로그램을 막 컨트롤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PPT를 보고 싶다 또는 지금 여러분들 교환을 보고 싶다 그러면 PDF를 활용을 해서 PDF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우리 그 PDF 교환을 보고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이 응용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 작업한 내용들을 가지고 밑으로 윈도우즈 프로그램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워드를 키워서 워드에서 막 작업을 해서 저장 버튼을 딱 누르면 이 응용 프로그램에 저장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응용 프로그램은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 운영체제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운영체제가 그거를 하드디스크를 통제를 해서 C나 D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계장치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계산하는 중요한 기계장치고 사용자가 이 하드웨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중간에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그램을 중간에 둬서 움직이는데 이 프로그램은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운영 프로그램과 그 위에서 뭔가 사람들이 막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운영체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운영체제 안에는 윈도우즈가 있죠. 윈도우즈가 있고 스마트폰에는 iOS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PC와 서버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PC는 개인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 개인이 뭔가를 막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 장치에도 CPU가 기본적으로는 하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 혼자 쓰면 되니까 하드웨어가, CPU가 하나가 되어 있겠죠? 내가 내리는 명령만 처리해 주면 되니까. 물론 요새는 듀얼 코어, 뭐, 쿼드 코어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 혼자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CPU가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본체도 하나고 본체 하나에 CPU가 하나 딱 들어가 있어서 뭔가를 막 처리해주고 모니터도 하나고 그죠? 키보드도 하나고 이렇게 운영이 돼요. 서버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합니다. 본체는 하나지만 모든 컴퓨터, PC가 다 접속을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개인용 컴퓨터들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도 하고 지금 이 클래스룸에서 동영상도 시청을 하고 이런 상태를 해주는데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는 동시에 여러 명이 작업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 명이 막 작업을 해야 되고 여기는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본체를 다루는데 여기서 처리해주는 운영체제와 서버에서 처리하는 운영체제가 같을 필요가 없겠죠. 여기는 혼자서 처리해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작업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컴퓨터가 올스톱이 되죠. 뭐 우리가 컴퓨터가 뻗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블루스크린이라고 해서 파란색 화면이 뜨면서 컴퓨터가 다운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부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 싹 다 날아가죠. 그죠? 우리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메모리에서 작업했던 내용들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문제가 있겠죠. 그죠? 심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지만 이 OS는 이 간단하게 그거면 개인이 그냥 감수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윈도우즈에서는 그런 거를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서버에서는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막 작업했던 내용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작업했던 내용들을 다 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만 했던 그 내용만 다시 부팅을 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당연히 한 사람이 쓰는 하드웨어를 한 사람이 쓰는 방법과 하드웨어를 여러 사람이 쓰는 방법에 운영하는 방법이 틀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운영 체제도 개인용 PC는 윈도우즈라는 개념으로 MS사에서 만든 게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쓰고 있고 서버는 보통은 우리가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라든가 리눅스라는 걸 씁니다. 이 유닉스, 리눅스는 옛날에 우리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 작업했던 그런 OS 운영 체제예요. 우리 컴퓨터의 히스토리에서 보신 것처럼 컴퓨터는 원래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시발점입니다. 그죠? PC는 1980년대 후반에 나온 거고요. 70년대 후반에 나온 거고 원래는 이게 컴퓨터의 기본 개념이었어요. 그죠? 컴퓨터는 원래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써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온 운영체제가 유닉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운영체제의 시발점은 유닉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80년대 넘어가면서 70년대 후반에 80년대 넘어가면서 우리 IBM PC가 나오면서 이 윈도우즈가 대세가 되겠죠. 맥킨토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좀 별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PC 체제에서는 우리가 윈도우즈죠. 다 윈도우즈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PC 시장의 운영 체제를 다 장악을 하고 있고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유닉스라는 체제가 원래 기존에서 운영했던 이런 체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MS사가 이제 개인용 PC 시장을 석권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다 보니 서버 시장에서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게 윈도우즈 서버라는 이름으로 해서 서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서버라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 시스템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버 체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PC용은 하나예요. 윈도우즈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버 시장은 메인프레임 컴퓨터인 유닉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만든 윈도우즈 서버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지워볼게요. 너무 많으니까. 자, 이렇게 OS가 있으면 그 위에서 깔아서 쓰는 우리가 운영체제도 틀리겠죠. 개인용 PC는 윈도우즈가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문서 편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워드, 그 다음에 엑셀,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거를 깔아서 이렇게 씁니다. 운영체제에서는. 자, 서버에서는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워드나 이런 걸 쓰지 않죠. 그죠? 보통은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강 정보,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뭐 듣는다, 이렇게 클릭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게 어디에 저장되냐면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이 되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보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또는 우리가 그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크롬이라든가 이런 걸 접속을 해서 수강 신청할 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웹서버라고 부릅니다. 웹서버. 그래서 이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런 기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서버도 크게 윈도우즈용 계열과 그 유닉스용 계열, 보통 우리가 이름을 유닉스용 계열, 윈도우즈용 계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MS사에서 만든 윈도우즈 계열의 서버를 사용을 하면 SQL 서버를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쓰고, IIS라는 걸 이용을 해서 웹서버로 쓰고,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고요. 유닉스용으로 쓴다 그러면 오라클이나 MySQL, 이건 제품 이름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인데 요거를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쓰고, 아파치를 이용해서 요 유닉스에서 윈도우즈 서버로 씁니다. 이런 두 가지 큰 구조로 서버 시장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서버는 거의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다루실 일이 없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PC를 사용하기 때문에 PC가 이용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